네, 오는 24일에 드디어 코로나 백신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령층에게는 접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이런 데는 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남아공에서는 일단 접종을 보류를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서요. 이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식약처 중앙약사 심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톨릭대 의대의 오일환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니까 최종 승인까지는 아직은 나온 건 아니죠, 국내에서. 예, 3단계에서 식약처장님을 중심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네. 최종적인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최종 허가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는 2월 10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에.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건 24일이니까 뭐 시간상으로는 문제는 없네요. 그러면. 네, 근데 문제는 효과와 안정성인데요. 지금 해외에서 나오는 소식을 제가 좀 잠깐 전해드렸는데 일단 고령층에게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1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상시험을 할 때는 네, 만 18세 이상 전체 인구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체적인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네, 그 안에서 일부 연령층 대상으로 따로 구분해서 봤더니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64세 이하에 비해서 예방 접종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라는 그 예, 관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 논의가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65세 이상이라고 했을 때 그 65세 이상을 별도로 충분한 숫자를 가지고 검토를 했을 때는 우리가 효과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해당 연령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쉽게 하면 왜냐하면 데이터 수가 적은 겁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수치가 검증되기 위해서는 예, 충분한 양의 숫자가 나와줘야 그것을 가지고 예, 빅데이터 분석하듯이 예, 분석할 수 있는데 예, 지금으로서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음, 우리가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고요. 네, 현재 여러 가지 보통 백신이라고 했을 때는 몸 안에 들어와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그 저항력을 가지게 하는 게 백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T세포의 면역 반응이라든지 항체가 형성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 예상한 대로 나왔고 예, 단지 그 임상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확증할 만큼의 숫자로 충분하게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 과학적 정밀성, 과학적 엄밀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이 정도 숫자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숫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 신중하게 접종해라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성격을 좀 분명히 다른 게 지금 그 그 고령층에 대한 효능을 검증하기에는 데이터 수가 부족하다라는 거지. 지금 그 고령층한테 맞춰서 무슨 부작용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그걸 바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백신에서 효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안전성하는 문제인데 그렇죠. 안전성 자체로 봤을 때는 거의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특히 고령층에서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인 같은 것들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일부 분들은 뭐 부작용 때문에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음, 우려를 갖고 계시는데 음,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전성 면에서는 검증이 됐는데 네, 그 유효한 숫자만큼의 데이터가 축적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외신을 보니까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두 번 맞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근데 네네.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시간 간격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효능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네, 4주 내지 12주라고는 하는데 오히려 4주 간격으로 맞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12주 간격으로 맞았을 때 훨씬 더 예방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연히도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상 시험을 할 때 노령층에서는 그 간격을
4주 간격 내지는 6주 간격으로 한 층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렇지만 실제로 네. 65세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되는 것은 예.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요양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곳에 계시면서 가장 코로나에 대해서 취약하신 분들이고 예. 또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즉 65세 이상의 연령층이야말로 백신이 가장 필요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려나 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조금 이제 걱정되긴 합니다. 그럼 이왕 근데 이제 그 이제 걱정을 좀 이제 그러니까 저기 오해에서 비롯한 걱정은 덜어야 되는 거니까 좀 질문을 좀 이어가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별로 이게 효능이 없다. 그래서 남아공에서도 일단 접종을 중단했다 이런 뭔가 보류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남아공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면역력이 약한 것은 65세 이상이냐 이하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신이 그 항원을 인지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공에 관한 이슈하고 그 연령에 관한 이슈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도 역시 남아공에 대해서는 조금 방어력이 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계속 새로운 그 백신을 업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 백신도. 예, 왜냐하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그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을 또 새로 수정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최종 그 점검과 승인이 10일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네요. 그러면 내일 승인이 그렇습니다.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최종 승인의 결과야 뭐 열려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허가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WHO에서는 50% 이상의 감염 억제력이 있으면 승인을 해주도록 전 세계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50% 기준은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단지 허가 차원에서 허가해 놓은 것이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우선순위를 어떤 사람에게 먼저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방역청이라든지 질병관리청이라든지 방역당국에서 조금 더 일정을 세분화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거기서 확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종 허가를 내더라도 조건이 달릴 수 있잖아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이러이러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달릴 수 있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바로 그러니까 그냥 통과를 허가가 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의 허가는 조건부 허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나오게 되는 임상 데이터들을 전부 다 제시한다는 조건으로 나간 것이고요. 그리고 허가 자체는 18세 이상으로 낸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은 허가의 조건이 아니고 권고 사항입니다. 백신에 라벨을 붙입니다. 그래서 라벨에 이러이러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함. 이런 정도 라벨이 붙게 되는데 나중에 와서 임상 데이터가 이제 충분히 효과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 그 라벨을 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한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국민 입장에서 나는 아스트라제네카 아직 못 믿겠어서 뭔가 나한테 아스트라제네카면 나는 안 맞을래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올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백신을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원하는 대로 준비해놓고 골라가면서 맞을 수 있는 처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어려움은 매일매일 가중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의 백신이 각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국민 전체의 방역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승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을 할 때 집단 면역이라는 말을 합니다.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의 50%가 면역력이 생겼을 때는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방어력이 있고 한 사람은 감염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50%에 해당하는 인구가 그 면역력을 가지게 되면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는데 만일에 국민들이 전체가 다 100% 방역이 되어갖고 접종을 해서 50% 이상의 면역력을 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집단 면역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0%가 아니라 50%면 되는 겁니까, 교수님? 50% 전체 인구의 50%가 음.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안 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감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예. 통계학자들이 말하는 이론으로는 50%만 면역력을 가지면 그 질병은 종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만큼 우리가 충분한 물량의 예. 그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예. 특정한 업체 하나에 특정한 조건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정은경 청장님이라든지 또는 식약처의 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효과만 좀 있다면 우선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전성이나 효능 같은 경우는 검증이 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 백신은?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물론 뭐 란셋이라는 저널에 뭐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예. 학문적인 차원에서 하는 저널에 논문 나가는 것과 저희가 중앙약심에서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검토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논문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고 저희들에게 실제로 들어오는 안전성이나 또는 효과에 대한 그 데이터를 직접 검토를 해봐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러시아 백신도 이제 조만간 검토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만일 그 수입을 한다면 예. 수입할 예정이라면 모든 백신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중앙약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심의 과정을. 예. 근데 네. 아무튼 이제 근데 어차피 들어오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고 이제 정부가 네. 이제 그걸 위한 준비에 들어갔는지가 일단 좀 현재로서 확인이 좀 돼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독일 이런 데서는 이제 러시아 백신을 수입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뭐 우리 정부도 검토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던데 어느 정도로 이제 검증이 된 건지가 궁금해서 한번 좀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저희들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결과 심의한 결과를 바로 이제 국민들께 바로 다 공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약사 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일환 가톨릭대 의대 교수였습니다.